안녕하세요. 세숙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사업 시작하실 때 개인 사업자로 처음부터 내실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내실지 고민들 많이 하시고 또 중간에 개인 사업자 분들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설립을 할 때 드는 갖가지 비용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점, 알아야 될 용어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발기인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발기인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뜻으로는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주도해서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회사 설립 시 주체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1인 법인도 많으시기 때문에 발기인이 곧 이제 1인 주주가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첫 용어를 쓸 때는 발기인 용어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본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사 상호, 그리고 세 번째 본점 소재지,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업 목적.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처음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사실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니라서 법인 사업자만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를 보통 설립을 할 때는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본금은 액면가라는 그 주식의 한 주당 금액에 내가 발행하고 싶은 주식의 총수, 그걸 곱했을 때 자본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금을 보통 설정하실 때는 예전에는 기준이 5천만 원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가서 그 설립 자본금에 대한 그 기준이 따로 없어져서 뭐 100만 원으로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한정들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만큼 이제 자본금은 결과적으로 뭐 상장 주식이랑 비슷한 거고 액면 한 주당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총수 이렇게 결정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들은 이제 소규모 회사라고 판단하고 이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특례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10억을 내시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하시는 거고 이제 정관에 이제 공증이 면제가 되고 발기인 총 의사록 그리고 이사회 의사록 공증이 면제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금 납입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면제 그리고 감사 선임도 이제 면제받는 그런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립 자본금의 기준 금액이 폐지됐다고 했는데 뭐 그러면은 나는 일단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한 주당 금액을 결정하는데도 물어보시기는 하거든요. 그냥 평균주 통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주당 금액 500원에서 5,000원 설정을 하고 있고요. 뭐 적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가 대부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립할 때 그 자본금이 잔고 증명서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반드시 잔고가 있으셔야 주식회사 설립하실 수 있겠죠.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을 하시면 나중에 증자할 때 또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초반에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놓으라고 하시는 건데 이 자본금의 쓰임새는 초기에는 쓰이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보증금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설립에 대해 필요한 경비들을 법인 통장에 넣거나 아니면 발기인의 통장에서 계속 빠지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00만 원 설립해놨는데 갑자기 사무실 뭐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들어가면 설립 자본금이랑 아예 애초부터 맞지가 않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사무소의 보증금 이상으로는 자본금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회사 상호인데요. 회사 상호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앞에 뭐 주식회사나 뭐 요한회사 이렇게 붙기 때문에 한글이나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영문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이제 기재가 가능해요. 근데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를 쓰면 좀 안 되고요.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 있어서는 같은 이름의 법인이 없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한 분들을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쓰셔서 그 앞에 주식회사 붙거나 뭐 연예인들도 뭐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 붙었다 그럼 보통 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해야 될 게 본점 소재지인데요. 법인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 뭐 집에서 내도 되냐 이 질문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집에다 낼 수는 있어요. 낼 수는 있는데 업종이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조업이다 하면 보통 제조라는 거는 집에서 제조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공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제조업은 자택에서는 내기가 좀 어렵고요. 뭐 나머지 뭐 소매 전자상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 개인 사업자처럼 똑같이 뭐 자택에서 내시는데 큰 문제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본점 소재주도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제 네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사업 목적. 여기가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업 목적이 저는 최대한 많이 쓰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전자상 거래만 하려다가도 중간에 사업을 뭐 서비스업을 더 영위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임대업을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아무래도 개인처럼 내가 빠르게 내가 지금 당장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서 낸다기보다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향후 10년 이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모든 걸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인은 뭐 바꿀 때마다 돈이 들어요. 증자할 때도 돈이 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 목적을 추가하시거나 내가 그럴 때마다 계속적으로 뭐 2, 30만 원씩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혼자 셀프로 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가 있고, 뭐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하면은 제휴된 법무사님한테 제가 받아서 그 서류를 드리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을 추가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라고, 그리고 시간을 좀 두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는 세법적 이유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세율이 조금 개인 사업자보다 낮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의 비용이 이제 들어야 되고, 개인 사업자는 내가 뭐 사업자 등록 바꾸고 싶으면 홈택스 들어가서 금방금방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법인은 뭐 할 때마다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되고 그걸 바뀌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목적에 내가 원하는 사업을 다 적으셔야 그렇게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되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신다는 큰 포부를 갖고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를 결정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세무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얼마나 뭐 비용이 들어갈지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자본금에 대한 세금이 따라붙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보통 자본금의 0.4%,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결과적으로 0.48% 정도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냈다 하면은 48,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만 그거에 대한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1만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0.4%에 해당하는 금액이 11만 2,500원은 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역산해서 따져보면 자본금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면허세는 11만 2,500원을 내야 된다 이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라에서도 대도시 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라고 해서 3배를 더 매기고 있어요. 그럼 0.4%였으면 3배를 더 매기면 1.2%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등록 면허세 최저한이 11만 2,500원이었으면 그거의 3배는 또 33만 7,5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이 등록 면허세로 나오고 그거의 20%만큼 지방 교육세까지 붙으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든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보통 40만 원 돈 되고, 그리고 뭐 법무사, 경비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 뭐 대략적으로 100만 원 미만 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근데 뭐 셀프로 요새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저는 사실 이런 막 번거로운 업무들, 왜냐면 정관도 있어야 되고요. 주주, 그리고 이사 분들의 뭐 각종 인감 증명서 이런 것까지 다 필요하시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팁을 또 활용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 수수료 좀 주더라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가서 맡기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등기 업무는 세무사가 하는 업무라기보다 법무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법무사님한테 뭐 이렇게 취득세 뭐 감면되는 것들도 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요건이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법인을 좀 무사하게 설립하셔서 그 후에 세무사를 좀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무사를 먼저 찾겠다 하신 분들은 좀 저희를 통해서 또 법무사도 소개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가 있어요. 뭐 정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도 손쉽게 낼 수 있고, 다른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제한되는 요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솔직히 하나도 안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할 때는 또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서 이런 거 또 발행하셔야 되니까 아주 최소한 비용 4,400원 정도 들겠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내가 쓰던 통장 사업자 통장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드는 비용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법인 사업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약간 설립 비용에 관한 어떤 그 법무 영역에 대한 비용, 그리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들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사업자 내실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법인 사업자를 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까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율 때문이에요. 당기순이익이 보통 2억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은 이제 20%가 넘어가지만 그 개인 사업자는 누진세율 6%에서 최대 42%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이익이 많아졌을 때 세율 측면에서도 거의 절반으로 깎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인 사업자를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개인 사업자에 비해 4번이나 있고, 만약에 그 통장 관리를 할 때 법인의 인격체와 그 개인 대표 인격체는 다르게 취급을 해요. 다르게 취급을 하니까 통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관리 속에 막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뭐 빼거나 쓰거나 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당장 확신이 없으면 저는 개인 사업자 초반에 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법인 전환의 필요성이나 법인을 낼 명확한 이유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업자를 내시길 바라겠고, 그 내시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비용들을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